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안효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부작용이나 금기 이런 쪽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입 부탁드립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둘 중에 뭐가 더 부작용이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부작용이나 금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주관적으로는 위고비를 맞다가 마운자로로 바꿨더니 식욕 떨어지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게 조금 낮았다. 뭐 그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사 부위에 뭐 발적이 생기고 뭐 이런 게 마운자로가 조금 더 많다 뭐 이런 보고는 있기는 하고요.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갑상선 수질암이 있었던 경우는 맞지 말라 하는 거의 유일한 금기입니다.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수질암은 극히 일부입니다. 굉장히 드문 형태고, 또 가족형 종양인 뭐 MEN2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갑상선 수질암 관련 질환이라 결국에는 갑상선 수질암 병력이 가족력이 있거나 뭐 위험한 경우, 그런 경우만 막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실제로 뭐 사람에서 그랬던 게 아니라 뭐 동물 실험, 뭐 설치류 데이터에서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근거한 거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화불량 뭐 이런 게 제일 흔한 부작용이라고 하죠. 뭐 저도 소화 잘 안 되고 신물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자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또 효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효과가 좋으니까 뭐 소화 안 되니까 많이 못 먹고 그럼 체중 더 빠지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이 제일 많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초창기에는 췌장염, 췌장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연구나 뭐 데이터상으로 췌장염, 췌장암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예전에 췌장염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조심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췌장이랑 비슷하게 담도, 담낭 이런 쪽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 게 더 잘 안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담도를 수술로 떼내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소화가 더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처방을 결국은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금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기는 갑상선 수질암 빼고는 없다 돼 있고요. 인터넷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 보면은 위고비를 맞고선 체중도 많이 빼고 뭐 굉장히 잘생겨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빠니보틀 님도 10kg 빠져서 연예인 이도현 씨랑 닮아졌다 뭐 이런 것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엄청나게 많이 감량을 한 얘들도 있습니다. 막 270kg? 200kg가 훌쩍 넘게 나가다가 200kg로, 그럼 막 한 60kg, 70kg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감량을 했는데 주사를 다시 안 맞으니까 요요 현상으로 뭐 250kg 이렇게 다시 늘어났다, 뭐 이런 보고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근육이 많이 빠지다가 요요 현상으로 할 때는 지방으로 먼저 축적된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250에서 200으로 빠졌다 다시 250이 되면은 지방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근육은 주는 되게 안 좋은 그런 경우라 조심해야겠다. 근데 사실 요요라는 게 이게 끊어갖고 치료를 중단해서 요요가 된 거지, 계속 주사를 맞는데 요요가 왔다 이런 거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치료를 완료하고 체중 감량을 성공하고 행동 교정까지 잘 돼서 적게 먹고 치료를 종료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다. 평생 그럼 써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위고비를 맞으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배고픔은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참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은 배고프다는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속이 좀 그득한 느낌이 있어서 뭐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안 먹고 있으려면은 오후 한 4, 5시 까지 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고선 폭식하면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나 점심을 조금이라도 먹는데 평소보다 양이 줄고요.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녁 때 되면은 뭐 회식이나 이런 뭐 먹을 일도 많고 아침에부터 이어오는 더
더부룩함이 좀 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폭식하시듯이 많이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좀 양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더부룩하니까 밤에 야식 같은 거를 막 초콜릿이나 막 이런 단 거 있잖아요. 과자나 그런 거를 막 먹어서 양은 많지가 않지만 칼로리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살이 하나도 안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이어트의 기본이겠지만 단 거나 군것질 이런 거 위고비 마운자로 맞을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막 많이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계속 더부룩하거든요. 하루 종일 별로 안 먹다가 저녁에 또 막 회식하고 집에 가서 단 거 먹고 자고 뭐 이러면은 지방만 늘고 근육은 빠지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만 관리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외국인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체중이 꽤 많이 나가 보이잖아요. 근데 환자들이나 보면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나이 70, 80인데 몸무게 100kg 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평소에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100kg 넘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은 빠졌나 체중이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오래 못 살고 다 그래서 노인중에 없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간에 무병장수하는데 비만은 굉장히 안 좋은 인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에서 더 좀 안 좋은 것 같은 데이터도 많고 느낌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주사제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60kg 정도 되는 여자인데 살을 빼고 싶어서 위고비를 맞았대요. 구토를 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친구는 아예 약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비만 치료로 임상 연구를 할 때 BMI 30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여잔데 50kg, 60kg 나가서 미용상 맞는 사람은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저랑 만약에 50kg 나가는 여자랑 있으면은 똑같이 2.4 최고 용량을 위고비를 맞으면 저보다 2배로 많이 맞는 거잖아요. 몸무게가 거의 저희 반인데 아무래도 50kg 내외 나가는 여자가 맞았을 때는 부작용도 더 많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체중 많이 안 나가는 50kg 내외의 여자분들은 위고비를 맞고 토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 대부분 토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 근데 사실 저만 해도 BMI 30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토한 적은 없거든요. 좀 소화 안 되고 그러긴 하지만 동양 여자들이 아무래도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인데 위고비 맞는 사람 중에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는 편이 아닐까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이터가 더 모여봐야 알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센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용량을 좀 줄여 맞거나 맞는 간격을 조금 늘려봐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치료가 필요한 분은 아니니까 애매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고비를 검색을 해보면 탈모가 와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약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이제 탈모가 많이 오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다이어트 검색을 하면은 탈모가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연구 부작용 데이터를 보면은 탈모 얘기가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뭐 이런 주사 맞는 사람 중에는 탈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고비 마운자로랑은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근데 탈모라는 게 급격한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이럴 때 많이 온대요. 약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고 급격하게 먹는 양이 줄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탈모가 온다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랄까? 저도 환자 만나다 보면은 신부전으로 온 환자한테 체중을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체중을 빼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하지만 탈모 될 거면은 나는 체중 안 빼겠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보통 또 주위에서 보면은 호르몬 관계 때문일지 뚱뚱한 사람이 또 탈모 같이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둘 다 좀 잘 조절하고 싶은
하는 게 의료계의 오랜 수건인데 아직 조금 더 극복해야 될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 맞는 인플루언서들 보면 나 지금 위고비 받고 있어서 미나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성격 변화 이것도 저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못 겪으셨어요? 앵자이어티, 불안이나 예민함 뭐 이런 게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고 그런 게 늘어난다 그렇게 인정이 되진 않거든요. 지금 알려진 거로는 치매라든지 뭐 이런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게 약이랑 직접 뭐 부작용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속도 안 좋고 먹는 것도 줄어들고 식욕도 없고 그러면은 기분도 안 좋고 별로 행복감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니까 그런 얘기랑 좀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약 먹고 만약에 뭐 토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평이 많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소화불량, 구토 이것도 효과를 보면서 나타나는 거라 심하게 막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사용되는 약제 중에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게 지금 우려만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 데이터로서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미용 신경 쓰는 여성분들도 그래서 많이 맞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적용한 동료나 환자분들 사례가 있을까요? 진짜 부러워하는 경우가 진짜 운동 병행 잘 해서 체중도 줄이고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럽고 이게 체중은 빠졌는데 막 하루 종일 기운 없어서 잔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약 힘만 기댈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운동 이런 쪽에 잘 신경을 쓰는 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작용도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만족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중도 잘 안 빠지는데 막 소화도 안 되고 뭐 토하고 이러면 불평이 늘어나는데 비슷한 게 있어도 훨씬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효과 좋고 그러면 100kg 넘어가고 BMI 30 넘어가는 사람은 10% 정도 막 빠지거든요. 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면은 거의 한 10kg 정도는 빠지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위고비를 안 맞아도 살을 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약이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수월하게 갈 것 같아. 이게 또 운동해보면은 건강한 돼지라고 하잖아요. 하고 나서 또 먹게 되고 여러 장벽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상당히 줄여주는 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평생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단약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랑 비슷한 이유로 다시 또 요요 현상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는 뭐 3년 계속 맞는 데이터만 있지 그런 식으로 치면 평생인데 그거는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몇 년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뭐 부작용이나 뭐 금기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 주사제들이 대세인데 먹는 약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